우리 소셜미디어 중독 얘기는 진짜 많이 하잖아. 도파민이 어쩌고, 알고리즘이 어쩌고. 근데 이상하게 소셜미디어를 아예 안 하는 사람 얘기는 잘 안 해. 요즘 세상에 인스타도 안 해? 이 말 너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마치 뭔가 결핍된 사람처럼, 세상에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그 느낌. 근데 말이야, 이 사람들이 뒤처진 게 아니거든? 오히려 심리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 오늘 그걸 한번 풀어볼게. 한번 상상해봐. 퇴근하고 지하철에 앉아 있어. 습관처럼 인스타그램을 열었어. 피드를 내리는데 대학 동기가 유럽 여행 사진을 올렸어. 스크롤 한 번 더 내리니까 후배가 승진했다는 글. 또 내리니까 친구가 아이 돌잔치 사진을 올렸어. 다 축하할 일이야. 근데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내 기분은 왜 좀 전보다 더 가라앉아 있는 거지? 아무도 나를 공격한 적 없어. 누가 욕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남의 일상을 봤을 뿐인데 내 하루가 갑자기 좀 초라해진 느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조용히 앱을 지워. 선언도 없이 이유도 말 안 하고 그냥 사라져. 이게 단순히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야. 2022년에 미국 심리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가 하나 있는데 소셜미디어를 하루 30분 이상 줄인 그룹이 3주 만에 외로움이랑 우울감 지표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 펜실베니아 대학교 멜리사 헌트 교수 연구팀 결과야. 쉽게 말하면 소셜미디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정서 상태가 나아진 거야.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안 하는 사람은 뭔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보호하는 쪽을 선택한 거지.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야. 그 선택 뒤에 몇 가지 아주 뚜렷한 심리 패턴이 있거든. 첫째, 비교 피로, 멈출 수 없는 저울질. 있잖아, 우리 뇌에는 사회 비교라는 기본 기능이 있어.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4년에 정리한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 기준이 아니라 옆 사람이랑 비교해서 판단해. 문제는 소셜미디어가 이 비교를 무한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야.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옆집, 같은 반 친구, 직장 동료 정도였잖아. 근데 지금은 피드를 열면 수백, 수천 명의 하이라이트가 동시에 쏟아져. 내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 누군가의 발리 선셋 옆에 놓이는 거지. 소셜미디어를 안 하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 이 비교 회로가 유독 민감한 사람이야. 둔감해서 끊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느끼니까 끊는 거야. 비교에서 벗어나면 자기 기준으로 만족을 정의할 수 있게 되거든. 다만 그 대신 주변 사람들 소식을 자연스럽게 놓치면서 나만 모르는 소외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소외감보다 비교에 깎여나가는 자기 자신이 더 아까웠던 거야. 비교를 멈춘 게 아니라 비교의 경기장에서 퇴장한 거야. 겉으로는 무관심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반대거든. 두 번째 패턴 가볼게. 인정 욕구와의 줄다리기. 우리 다 인정받고 싶잖아. 이건 너무 정상이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승인 욕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야. 소셜미디어는 이걸 숫자로 바꿔놨어. 좋아요, 팔로워, 댓글 수. 내 존재감이 숫자로 환산되는 구조지. 그러나 올려놓고 30분 뒤에 좋아요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그 행동 해본 적 있지? 그 순간 우리 뇌에선 간헐적 강화가 작동해. 슬롯머신이랑 같은 원리야. 어떨 때는 반음이 폭발하고 어떨 때는 조용하고 이 불규칙한 보상이 뇌를 가장 강하게 중독시키거든. 소셜미디어를 끊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 구조를 감각적으로 알아챈 사람이야. 내가 점점 좋아요 수의 기분이 흔들린다는 걸 느낀 거지. 그래서 끊어. 자존감의 리모컨을 남한테 맡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타인 평가에 덜 흔들리면서 내적 자존감이 훨씬 안정돼. 대신 자기 일상을 공유하는 통로가 사라지니까 가끔 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스며들 때가 있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숫자로 확인받는 존재감보다 스스로 느끼는 존재감을 더 택한 거야. 좋아요를 포기한 게 아니라 좋아요 없이도 괜찮은 나를 만들겠다는 선택이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세 번째 패턴이야. 감정 노출에 대한 방어. 한국 사회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거 생각보다 비용이 크잖아. TMI다, 관심종자다, 왜 그런 걸 올려? 이런 시선. 특히 직장인이라면 회사 사람이 내 계정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피드 올리기가 조심스러워지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노출 안장이라고 불러. 쉽게 말하면
내 속을 보여줬다가 다칠까봐 두려운 마음이야. 소셜미디어는 구조적으로 자기 노출을 요구하는 플랫폼이야.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뭘 생각하는지 이걸 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매번 갑옷을 벗고 광장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특히 어릴 때 감정 표현을 했다가 무시당하거나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라는 반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고 학습된 경우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밖에 없는 쪽에 더 가깝지. 덕분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미리 차단할 수 있긴 하지만 반대로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속마음을 꺼내기 어려워지면서 관계가 점점 표면적으로만 유지될 수도 있어. 결국 이건 안전을 택한 대신 친밀함의 문도 같이 좁아지는 구조야. 드러내지 않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드러낼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서야.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 네 번째 페탈은 좀 달라. 자기감 지키려는 본능. 이건 조금 깊은 얘기야. 우리 하루에 평균 수백 개의 컨텐츠를 보잖아. 그 컨텐츠마다 이게 맞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성공이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아니라 피드의 기준으로 나를 세팅해버리는 거지. 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념 명확성이라는 게 있어.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면의 윤곽이 얼마나 또렷한가 이거야. 2013년에 캐나다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수록 이 자기 개념 명확성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 소셜미디어를 멀리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느낌, 이걸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감지한 사람이야. 남의 취향을 소비하다 보면 내 취향이 흐려지고 남의 행복을 구경하다 보면 내 행복의 기준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거리를 둔 거야. 외부 소음 없이 자기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나만의 기준이 다시 선명해져. 물론 그 대가로 트렌드나 사회적 흐름에서 멀어지면서 나만 다른 세계에 산다는 이질감이 찾아오기도 해. 그래도 이 사람들은 흐릿한 채로 세상에 맞추느니 또렷한 채로 혼자 서 있는 쪽을 고른 거야. 정보를 차단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호를 듣기 위해 볼륨을 낮춘 거야. 자, 여기까지 네 가지를 봤어. 비교 피로, 인정 욕구 보호, 자기 노출 방어, 자기감 지피기. 결국 이건 하나로 묶여. 심리적인 에너지를 외부 평가가 아니라 내면 안정에 쓰겠다는 전략이야. 이걸 알면 주변 사람이 다르게 보여. 그래서 네 친구가 단톡방에서 항상 일신만 하고 프로필 사진도 안 바꾸고 인스타 스토리도 안 올리는 거. 그 사람이 무관심한 게 아니거든. 그 사람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연인이 나는 SNS 안 해 라고 말할 때 그게 너한테 관심 없다가 아닌 거야. 오히려 자기가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는 방식이 그런 것일 수 있어. 그래서 부모님 세대가 카카오 스토리도 안 하고 밴드도 안 하는 거 요즘 세상을 모른다가 아니야. 평생 평가받아온 사람이 더 이상 평가의 무대에 서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 중요한 건 쟤는 왜 안 하지?가 아니라 안 하기로 한 그 선택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 순간 관계에서 생긴 오해가 많이 풀려. 소셜미디어를 안 하는 사람은 시끄러운 푸드코트 한가운데서 혼자 귀마개를 낀 사람이 아니야. 조용한 자리를 찾아 이동한 사람이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인 거야. 혹시 너 자신이 아니면 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일 거라 생각해.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소셜미디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다뤄볼 거야. 결이 다르면서도 결국 같은 이야기가 될 거거든. 이 영상이 네 얘기 같았거나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고 공유해줘. 다음 영상에서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알려줘. 소셜미디어를 줄이거나 끊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였어? 너의 경험이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거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